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사상의 자유, 어떤 사상이든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 온갖 사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추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는가? 그것은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상을 다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이러한 것들, 그것이 가능하면 최대한 발현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 이 국가는 국민 주권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헌법이 5천만 국민에게 보장해 주고자 하는 이상, 그것을 깨뜨리는 사상은 안 되겠죠.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위축시키는 것, 헌법주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그것이 구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사상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재이지요. 군주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또 북한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 가족형, 일종의 신앙 비슷한 그러한 리더가 이끄는 제도, 또 중국의 시진핑이 현재 시진핑 주석이 대표로 있는 그러한 일당 독재의 체제,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니까 당연히 자유가 보장되지 않죠. 이것이 일반 국민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규제하고 균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사상의 자유가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안에 있는 정치적인 소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그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편으로 그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을 때 어느 한편을 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가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사상의 자유가 물론 있지만 일반 국민보다 폭이 훨씬 좁아지면서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안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범위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사상의 자유는 별로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일하는 법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개성을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그 인물은 자연인 문재인 씨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문재인입니까? 당연히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공무원 문재인이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상의 자유는 그 폭이 매우 좁습니다. 당연히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자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소강사회,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소강사회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일맥상통한다.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최소한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선 소강사회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강사회에서 소강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먹고 지낼 만한 경제 형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류 수준의 가정 형편, 경제적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인구는 많고 결국은 그 국민소득이 그 개인별 국민소득은 상당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산당 대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도 중진국 정도의 경제 상태가 되는 그러한 국가 사회를 건설하자. 중국에서는 그 국민을 인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사회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그래서 이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보고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중류국가, 그러니까 중진국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에 따르면
우리 한국도 사람 중심 경제를 해서 그 정책을 펼쳐서 중진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진국 단계를 이미 벗어났죠. 중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상중하해서 중진국 같지만 흔히 개발도상국 정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중진국 그 소강사회를 목표로 한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이 소강사회라는 말의 뜻을 잘못 알았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강사회하고 사람 중심 경제는 전혀 일맥상통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방금 청와대의 브리핑으로 소개한 이 내용은 중국 외교부에서 공시한 게시해 놓은 그 문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소강사회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소강사회를 이야기한 것은 그 아주 장문의 이번 보고문 중에서 아주 작은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다. 굶지는 않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소강사회이고 이 소강사회라는 그 중류층, 그들이 말하는 중류층은 그것 또한 그 기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그러한 중류층인데 이 단어를 품고 있는 더 큰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19대 대회에서 아주 많이 언급이 됐던 용어이죠.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 그것이 시진핑이 야심만만하게 내건 그러한 어떤 이상을 표현하는 이상으로 가기 위한 중국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수립한다는 그의 보고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시대에 강한 군대를 건설한다.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승리하는 강력한 군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인민군을 건설하고 중국의 특징인 대국 외교로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해서 중국의 특성상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공산당 지도부가 당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공산당 건설의 중요한 입지를 제시하고 중국 공산당 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를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추구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수립하는 그러한 국가 형태, 거기로 가게 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이름은 중산층이지만 그저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대국 외교를 한다. 중국이 큰 나라로서 대국 외교를 한다. 결국 대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외교는 아니겠죠. 과거의 그 중화 세계에서 그것은 상명하복과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진해서 복종을 하고 위에서는 자애로움으로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그걸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그 중화 사상이 바탕을 했던 과거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선언한 이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라고 하는 그 영토를 바탕으로 한 지배권, 땅과 물에 대한 지배권 욕심과 맞물려서 상당히 세계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내비칩니다. 이러한 것이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중국 외교부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그 내용을 게시해 놓은 그 문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1일자입니다. 문재인은 제19대 중국 공산당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시진핑이 제4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제19대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 입장을 지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은 그 보고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인데, 인류 운명 공동체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장 발전을 위한 신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이죠. 이것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과 다르게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의 그 무게를 알고 그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의 그 한중 정상회담 문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은 한국과 중국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고위급 교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절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 측은 1대1로 그 중국의 그 옛날 같으면 실크로드, 내륙 쪽으로는 실크로드,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 대륙을 감싸는
이러한 중국의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1대1로 건설이라고 하는데, 한국 측은 1대1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여기에도 지지라고 했습니다. 앞에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했다. 우리말로 지지한 것이 아니고 뛰어들어가서 힘을 합한다,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나란히 병자를 써서 그와 함께 적극적으로 원한다. 1대1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측은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중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안전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세계에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면서 일정 영역이 서로 겹쳐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대1로 건설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중국이 그곳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허용을 하든 혹은 아예 다니지 못하게 하든, 또 서로 관계가 악화되면 평소에는 돈을 받고 보내주다가 다니지 못하게 하든, 이 항해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욕심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영토권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없음을 또 밝혔는데, 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 1대1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가서 그 건설에 기여하겠다. 그것이 건설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데, 그리고 그것은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항해의 자유를 바로 포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로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의 그 항해의 자유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제, 이러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일당 독재 국가의 이데올로기,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1대1로 건설에 앞장서고 싶고 그것을 원한다고 했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이번 이러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공무수행을 하면서 그가 대한민국의 항해의 자유를 시진핑에게 상납할 권한이 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이 되지요. 물론 헌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금지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완전한 자유와 우리 국민에게 지켜지고 국민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을 달성하는 데에는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버리고 시진핑을 위해서 그것을 상납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대통령은 탄핵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가 밝히고 약속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장래의 국익을 해친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